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직영어과 2학년 박재성입니다. 네, 오랜만에 30분 스피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학교에 나가서 그 저번에 30분 스피치 했던 것처럼 빈 강의실을 찾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게 학교 가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초 어린이날이 지나고 황금 연휴 시기인데 5월 7일 일요일 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운 날씨는 거의 없고 덥거나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밤에는 또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이제 감기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인사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의 30분 스피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어떤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면 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자주 들었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은 누차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만큼 그에 대해서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왜 교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강조를 하셨는지, 왜 대비가 필요한 것인지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목차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4차 산업혁명의 예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목차에 넣지 않았지만 저희 느낌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차 산업이 되기 전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1차 산업혁명 시기는 18세기로 여기 보시면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 있었고 3차 산업혁명 시기 이제 저희가 조금 살아왔던 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정보 혁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저희가 맞이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시기인데 4차 산업혁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능, 정보, 기술과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됐을 때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4차 산업혁명 예시로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그려왔고 4차 산업혁명이 어, 4차 산업혁명 제가 그 전에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능, 정보, 기술과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그러니까 정보와 지능이 주된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먼저 이 그림을 일단 먼저 보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역시 중심에는 지능 정보 기술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클라우드는 여기서 이제 맥주가 아니라 공유망을 얘기하는 거겠죠. 클라우드와 모바일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능형 로봇은 청소와 요리, 육아,
간병 등에 특화된 감성형 가사 로봇 보편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런 지능형 로봇이 나오면 가사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옛날에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죠. 로봇이 감정을 가지고 가사 일을 돕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영화가 실제로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지능형 로봇이 있고, 체내 삽입형 기기. 여기서 나오는 체내 삽입형 기기란 예시로 스마트 임플란트, 생체공학 인구 등 신체 일부로 진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지능 정보 기술을 체내에 삽입해서 그것을 기기화해서 저희 인체내에 이롭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치과는 이러한 점을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스마트 임플란트라든지 뭐 또 다른 것에서 생각해낼 수 있다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트,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D 프린팅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 수요 예측과 맞춤형 생산으로 효율 극대화 및 물량을 최소화시킨다.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일단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수요가 예측이 안 되면 그만큼 많이 생산하거나 적게 생산해서 그만큼 손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맞춰서 생산을 하여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이고, 물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웬만한 공장을 다 자동화로 시키겠다 이거죠.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오직 기계의 손만을 타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스마트 도시, 이거는 또 무슨 소리냐? 안전, 에너지, 교통, 오염 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미리 예방을 하고, 교통 문제 또한 도시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어,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도시에 들어가면 어떤 길이 막히니 어떤 길로 가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뭐 지금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이제 도시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블록체인, 다음 예로 블록체인이 있는데,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고도의 안정성,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놔서 그에 따라 어떻게 금융시장이 움직이는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더 안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니만큼 그만큼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고도의 안정성, 신뢰성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물좀 마시고 시작을 하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일 기대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싹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무인버스, 택시, 무인 물류 상용화. 싹 없이 안전하게 운행된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무인버스, 택시, 무인 물류 상용화인데, 기계가, 인공지능, AI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내는 사고는 당연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어, 손해도 없어질 것이고, 음, 손해도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때에 따라 더 정확한 배송 시간을 지킬 것이고,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시간 내에 도착을 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가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이제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인류 일체형 웨어러블 기술 등을 통해 초현실 가상체험 및 증강인간을 구현한다. 일단 의료를 통일시켜버린다는 거죠. 일체형으로. 몸에 딱 맞는 그런 기술을 발생했는데, 이제 3D 프린팅.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든 1인 제조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그 기공소에서도 3D 프린트가 있는데, 이미
3D 프린팅 기술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기공소나 기공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가 발달됨에 따라서 기공사들도 이러한 분야로 많이 나가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손을 타는 것이 아닌 기계로 더 정확한 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홈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전자제품을 자율 제어로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무슨 그거죠.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지능형 로봇이 가사 일을 도운다면 그 사이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로봇이 알아서 해주고, 커넥티드 홈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전자제품을 자율 제어로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준다. 말 그대로 사람이 가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안에 화살표들을 보시면 커넥티드 홈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고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모바일로 통해서 그것을 또 조정을 하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전체 분석이 있는데, 유전체 분석은 개인별 유전체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질병 치료,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어, 기술이 발전에 따라 의학도 많이 발전해 와서 사망률도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를 한다면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많은 치료법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다음 많은 수술법,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수술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의료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전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질병 치료를 하게 된다면. 네, 여기까지가 예시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많은 요소들 중에 더 생기겠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들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해보면, 나는 뭐 지능형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능형 로봇이 있는데 곧 할 거란 말이죠. 그에 따른 대비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할 것이니까 많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다음 예시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핵심 기술인데, 무인 운송수단. 무인 운송수단이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말했듯이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운송수단이 왜 중요하냐?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운송 차량이 대부분 큰 많은 물건을 적재하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화물차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화물 기사들은 시간 안에 배송을 해야 되고, 시간 안에 가려면 빠듯하게 속도를 많이 내려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많이 접했는데, 무인 운송 수단을 사용을 한다면 사고에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잘 나지 않게끔 음, 사고가 잘 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그 사고율은 낮아지고, 음, 더 정확한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로봇공학을 통해 그만큼 많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룰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픽 신소재, 이 신소재를 통해서도 많은 기술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3D 프린팅 일단 기공사들에겐 가장 친근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D 프린팅이 있고, 디지털인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가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생물학에는 유전학과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이 있는데, 음, 유전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별 유전자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질병 치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전학을 발전을 시키면 사람의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만큼 사망률도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공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마트 공장, 블록체인, 그리고 유전체 분석 이 큰 가지 안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 예시를 본다면 지능형 로봇은 아직은 어느 나라에서나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아 있고 물론 상용화된 곳이 있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3D 프린팅 이것은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서나 쓰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제 그에 따른 직업의 폭도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제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전문 인력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딥러닝, 빅데이터, 생산 효율 증가, 자동화의 연결성 증대. 아까 말했죠. 자율주행차가 있고 4차 산업, 다보스 경제 포럼, 컴퓨터, 전문 인력 대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문 인력 대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많은 시스템들이 자동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화로 이루어지는데 자동화로 이루어진 만큼 그만큼 근로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람의 손을 타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산업혁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펜과 책을 쓰고 종이를 썼다면 이제 더더욱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펜과 종이가 없는 오직 기계로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가 많을 것이고 생산 효율이 증가. 당연히 생산 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모든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로 진행이 될 테니까 생산 효율이 증가될 것이고 자동화와 연결성 증대. 자동화 연결성 증대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동화 연결성 증대를 시켜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동화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 생산 효율이 증가하는 거. 이 모든 해시태그가 꼬리에 꼬리를 묶는 그러한 연결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차 또한 자동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생산 효율이 증가될 것이고 생산 효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고 사고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4차 산업이 이 인공지능을 주로 토대로 4차 산업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도 이제 4차 산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이 대체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IoT,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MES,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연결된 산업, 데이터 과학, 미래 분석,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키워드들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이나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부 비하 아닌 비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 이거는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되는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 제도를 아직 개편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저희 대입 시험을 볼 때도 수능 그리고 수시와 정시가 있죠. 수능인데 아무튼 수시와 정시라는 대입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학생들이 국영수 중심, 국영수 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엘빈 토플러와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 즉 물론 필요할 수 있는 지식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또 제가 이거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육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SW 중심 대학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SW 중심이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가적인 SW 전문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SW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SW는 소프트웨어죠.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생기는 대학인데 이러한 대학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대학이 점점 많이 생겨서 저희 나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교육 제도를 갖췄으면 좋겠고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들이 예시로 들자면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러한 특성화 고등학교들도 교육 제도를 개편하여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제 교육에 힘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에서는 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문 그리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의 질도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는 그런 대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발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많은 발전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맨 앞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산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 사회 전반에 기반이 되어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걸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예시죠. 그 전에 이거 한 번 더 짚어보면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다. 1차는 증기기관 기반의 1차는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 있었고 2차는 산업혁명 시기에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 있었고 3차 혁명 시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 있었다고 했고 4차는 지능과 정보 기술을 토대로 정보혁명이 일어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4차 산업혁명의 예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역시 지능정보 기술을 토대로 지능형 로봇, 지능사립형 기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임플란트 기공사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스마트 공장이 있었고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은 제가 많이 기대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웨어러블이 있었고 3D 프린팅 이거는 이제 이미 많이 상용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포털물들을 많이 포털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커넥티드 홈이 있었고 유전체 분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핵심 기술,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 그래픽, 산물 인터넷, 블록체인, 유전학, 합성 생물학이 있었다. 유전자 편집도 있었고, 이런 유전학이 발전하여 이제 의료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되어 사망률도 낮추고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SW 중심대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느낀 점으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라 인간의 편리성도 증대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어떠한 기술들은 인간의 삶을 정말 편리하게 할 것이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삶의 질을 한마디로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기술들이 몇몇 있다면 물론 모든 기술이 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만든 기술이겠지만 기대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은 불안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끔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면 거의 모든 작업들이 자동화되거나 흔히 말하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가사형 로봇 즉 로봇들이 근로자들의 일을 대체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에 따라 그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면 그에 따른 대비책 또한 마련해야 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는 미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SW 중심대학을 대표적인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실천하여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알 수 있었고 어떤 혁명인지 또 어떤 기술을 도래하게 하게 되는지 또한 그런 기술이 도래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하게 될 것인지 또 그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아니면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클래스팅에 자주 올라오니까 자주 보고 있습니다. 클래스팅 올라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도 자주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까지가 30분 스피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이제 스피치 때 뵈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그거 얘기 안 했네요. 5월 9일이 이제 투표 선거 대선일인데 꼭 다들 투표들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아셔야 하죠. 국민의 권리니까 꼭 투표들 소신 있게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